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 주제는 몇 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관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배우자는 자기와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친구는 나와 비슷한 사람 절반, 또 나와 많이 다른 사람 절반 정도로 형성을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비슷한 친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편하고 어떤 정서적인 위안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나와 많이 다른 친구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고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오히려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이제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가 있고요.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불편함에서 이제 배우고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는 이렇게 좀 적당히 섞어서 사귀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연인의 경우도 나와 달라서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신선하고 그래서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을 아무리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해도 잘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는 최대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배우자라는 어떤 특수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한다는 건 일단 그 사람과 내가 생활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의미니까요. 굉장히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과 많은 일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헤쳐나가고 그런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접하고 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최대한 좀 갈등을 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조금 더 오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와 이제 다른 사람이 뭐 레벨 10의 강도라고 했을 때 갈등이 뭐 8, 9, 10의 그런 강도라면 나와 비슷한 사람은 그래도 레벨 1, 2, 3, 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좁혀지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좀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스트레스도 낮고 그러면 좀 평탄하게 오랜 관계를 유지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고리타분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와 비슷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어떤 거는 남들보다 잘 견딜 수 있는지, 근데 어떤 거는 남들보다 좀 견디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행복한지, 근데 어떤 상황은 내가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막 분노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사용 설명법에 관해서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자기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기대나 어떤 욕구를 좀 충족을 시키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나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배워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간단한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일기 쓰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기를 쓰라고 하면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펜과 뭐 연필로 글을 쓰고 이런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일기를 쓰라는 이제 말씀은 하루에 뭐 1, 2분이라도 좋으니까 나에 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잠들기 직전에 뭐 그 1, 2분의 시간 정도에도 내가 오늘 언제 되게 즐거웠지? 근데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는 뭔가 되게 불편한 걸 느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게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그래도 나에 대한 이해도가 계속 시간이 쌓이면서 이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한 성찰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애인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속성으로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나의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짧게는 5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형성을 해온 내가 편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의 특성을 한번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노트에 좀 적어 보시기를 권해요. 그냥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적다 보면 이 친구와 내가 되게 다른 점이 많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이젠 직업도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 친구들 사이에 공통점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요. 뭔가 좀 성장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성찰을 꾸준히 하는 사람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서를 즐기고 꾸준히 하고 뭐 일기를 쓴다거나 또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편하게 느끼고 좀 오랫동안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런 사람이 내 뭐 애인이거나 배우자일 때 조금 더 관계를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나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이런 친한 친구들과 같이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 그게 별로 어색하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스며들 것 같다. 이러면 아무래도 나의 기존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편하게 느끼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공통점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상상을 했더니 뭔가 어색하고 어긋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친구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이 상상만으로도 되게 뭔가 부끄럽고 만일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관계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라기보단 이 사람의 어떤 외적인 면모, 뭐 외모라던가 뭐 돈이 많다던가 뭐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 사람과의 어떤 성적 만족도, 이 사람과의 뭐 성관계가 너무 만족스럽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되게 외로운 상태여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하다던가 이제 그런 좀 내가 환상이나 착각이나 사랑의 콩깍지가 되게 씌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상상에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연애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나의 친구나 뭐 가족이나 이렇게 어울리게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랬을 때 나의 뭐 가족이 불편할 거야, 나 애인이 불편할 거야 이렇게 분리를 하지 마시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애인이 불편할까 봐 아니면 내가 너무 남사스럽게 뭐 뽐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럴 때 별로 이제 접촉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연인과 둘만의 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만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같이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나 이외의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이 나의 기존의 인간관계와 잘 스며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이 대상이 너무 커 보이고 이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인이나 배우자라는 존재도 물론 너무나 소중하고 되게 나에게서 비중이 큰 존재이지만 나의 기존의 어떤 커뮤니티, 내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여기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그런 여러 관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한다고 기존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다면요. 만일에 이 뭐 애인의 가족이 뭐 다 같이 여행을 가는데 나도 같이 가도 된다고 한다. 이러면은 같이 가는 걸 되게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마치 이렇게 가면 결혼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내가 뭐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압박감이 좀 들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물론 여행을 가기 때문에 나도 그 여행에 어떤 기여하는 역할은 해야겠지만 뭐 가서 같이 어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이 가족 문화에 잘 흡수가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갔더니 너무 막 나를 며느리처럼 뭐 사위처럼 뭐 대접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면서 이거를 뭐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지 이런 어떤 시험대에 이제 오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갑자기 결혼을 해버리고 이제 우리는 뭐 가족이 됐어 이러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당연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또 잘 맞지 않을 확률도 되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이 주제를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푸시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